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국내 엠폭스 확진자가 3명이 더 늘어 13명이 됐습니다. 이번 확진자들 역시 최근 해외여행을 한 적 없는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 전남, 대구 지역을 넘어 경남 지역으로도 엠폭스가 번져나간 걸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처럼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진 않을 것으로 진단했지만 엠폭스 역시 접촉으로 전파가 되는 만큼 평상시 손 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 관리는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국내 엠폭스 확진자가 3명 추가됐습니다. 각각 물집과 같은 피부 이상과 통증 등 의심 증상을 보이다 엠폭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들 모두 증상 발생 전 3주간 해외에 나간 적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국내 엠폭스 확진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1번 환자는 서울에 거주 중인 내국인, 경남에 거주 중인 12번과 13번 환자는 서로 밀접 접촉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번 환자 이후부터 해외 감염이 아닌 국내 감염인데 서울과 경기, 전남, 대구에 이어 이번에는 경남까지 추가된 겁니다. 엠폭스가 이미 지역사회에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처럼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진 않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부 성소수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일상생활에서 단순 접촉으로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성관계나 가족 간의 생활 같은 장시간 접촉이 아니면 전파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다만 엠폭스 역시 접촉으로 전파가 되는 만큼 평상시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 관리는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상세 역학조사에 들어간 방역당국은 환자 상태가 모두 양호한 편이고 현재 관리 중인 접촉자 가운데 의심 증상 발현자는 없는 상태로 파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지난 주말 일본 총리를 향해 사제 폭발물을 던졌던 20대 용의자의 집에서 화약으로 추정되는 분말과 금속재 파이프가 나왔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당시 흉기도 지니고 있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현지 언론은 폭발물 외에 다른 흉기도 준비했던 점으로 미뤄 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풀이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용의자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도쿄에서 박상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총리에게 폭발물을 투척한 24세 용의자 기무라 류지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화약으로 추정되는 분말과 공구류, 금속재 파이프 등을 압수했습니다. 또 컴퓨터와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상자 약 10개분의 압수물을 확보했습니다. 용의자 기무라가 사건 당시 메고 있던 배낭에서는 칼과 라이터도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폭발물 이외의 흉기도 준비했던 점으로 미뤄 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총리를 습격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용의자 기무라에게는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우리 돈 약 49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력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와카야마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 사리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 NHK 방송이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용의자는 사건 당일 범행 직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선거 유세를 위해 연설을 준비 중이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향해 원통형 파이프를 던졌고 곧바로 주변에 있던 어부 등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당시 용의자와 기시다 총리 사이의 거리는 약 10m에 불과했지만 다행히 폭발물이 투척된 지 약 50초 뒤 폭발하면서 총리 등이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달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담 개최를 앞둔 일본은 이번 테러 사건으로 경계태세와 보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박상현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신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장비를 써달라며 공사를 방해한 노조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개 짖는 소리, 아기 울음소리, 심지어 총소리까지 반복 재생하며 극심한 소음을 유발했는데요. 붙잡힌 노조원들은 최근까지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의 공사 현장 10여 곳을 대상으로 이처럼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결국 업체들은 더 비싼 돈을 내고 장비를 빌리거나 심지어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피해를 봤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한 건설 현장 입구입니다. 개 짖는 소리가 반복해서 들려옵니다. 확성기를 이용해 여러 마리의 개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반복 재생하는 겁니다. 이 현장에서는 총소리가 들립니다. 소총을 자동 사격할 때 나는 소리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공사 현장 입구인데 아기 울음소리가 아주 심하게 들려 섬뜩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한 건설 노조의 노조원들이 지난 2020년 5월부터 최근까지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의 공사 현장 10여 곳을 대상으로 이처럼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이들은 법률에서 정한 소음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음량을 조절해 단속을 피했습니다. 일부 노조는 공사 차량 밑으로 들어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업체들은 더 많은 돈을 내고 장비를 빌리거나 심지어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모두 15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습니다. 학교라든지 거주지에 피해를 줘서 민원을 유발해서 결국은 피해 업체들이 그 민원 때문에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경찰 조사 결과 이 노조는 집회만 전담하는 노조원을 따로 고용했고 대규모 집회가 필요할 때는 일당직 용역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노조 총괄본부장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다른 노조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다른 건설 현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기름값을 잡기 위해 휘발유나 경유에 붙는 세금을 낮춰준 게 어느덧 3년째입니다. 올해 들어 경제는 어렵고 돈 쓸 곳은 많아지니 정부가 세금 깎아주는 것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하지만 민생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에서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유류세 인하 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차들이 쉴 새 없이 들어오는 서울 마포구의 이 주유소. 주변 주유소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유명한 곳인데 국제 유가 상승에 휘발유 가격이 최근 리터당 1,700원을 넘었습니다. 전국 주유소의 리터당 휘발유 평균 가격은 보름 새 40원 가까이 올라 1,63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리터당 평균 가격이 1,600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 12월 이후 넉 달 만입니다. 그나마 정부가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을 각각 25%와 37%씩 깎아줘 이 정도입니다. 유류세 인하가 끝나면 서울 휘발유 가격은 다시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경기 둔화에 세수 마련이 급한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물가. 힘들겠지 아마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면 월급이 올라야 기름도 넣고 하든지 뭐든지 다 오르잖아요 지금. 정부가 고심에 빠진 사이 여당에서는 서민 부담을 내세우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고 국회 출석한 추경호 부총리도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민생 부담 측면에서 더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이 국회 쪽에서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전기 가스 요금 인상안 역시 물가 부담으로 뒤로 늦춰진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유류세 인하 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이른바 기밀문서 유출 사건 이후 미국 정치권에선 자성론과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 접근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지적 속에 누군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나치게 확대된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동맹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시선이 줄을 이뤘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밀문서 유출 파문으로 붙잡힌 20대 현역 병사 잭 테세이라 일병에게 미 수사당국은 간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는 20일 테세이라 일병의 구속 적부심이 열릴 예정인데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공개될지 관심을 모읍니다. 미국 정치권에선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확대된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동맹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시선이 줄을 이룹니다. What they're suggesting will destroy America's ability to defend itself. That the ends justify the means. It is not okay. 미 하원 정보위원장인 마이클 터너 의원은 조만간 하원에서 청문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hat was the issue in Ed Snowden's case, and yet the U.S. government seemingly hasn't done anything yet to fix that problem.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거짓 정보를 능숙하게 흘려왔고 이를 러시아 계정 운영자들이 SNS에 가공해 퍼뜨려도 적발되는 확률은 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